2022학년도 항공대학교 편입 기출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일 연도 서울여대 기출분석 강의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여대는 성균관대에 있어 워밍업하기 가장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또 지원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표본 자체가 성균관대의 순환 버전이기 때문에 꼭 성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 대학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하기 전에 머리를 식힐 겸 풀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추천하는 학교로 정의를 합니다. 이번 항공대는 비슷한 취지로서 한양대의 순한 맛 정도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 2022학년도 기출에선 한양대, 성균관대 기출을 그대로 가져다 출제하였다든지 또는 일부를 차용했던 부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확실히 편입은 각 학교별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내가 굳이 이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점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 항공대는 수험생에게 어휘, 문법에서 차별점을 두진 않기 때문에 단어의 경우에는 어휘 바이블 파트 1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겠고, 문법의 경우에도 수능 5대 문법에 기반하여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부수적 영역까지 신경 쓸 필요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문 자체가 상당히 길게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과연 중장문 논리에 관한 접근 방법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얼마나 적용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60분의 시간을 얼만큼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공대 합격과 이 불합격을 구분짓는 분계선이 되겠습니다. 중장문 논리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문항수로 따지면 가장 여러분이 득점을 해야 되는 부분은 13번에서 17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illustrate드라는 단어는 명료하게 말하다, clarified 정답이 쉽게 나올 거예요. 이런 건 다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우리가 repercussion이라고 하면 결과죠. 결과. 따라서 정답 3번 쉽게 나왔을 거고요. 3번 entice 유도하다, 유인하다 이런 의미로서 allure with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휘는 사실 1초에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단어를 알면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태초의, 원시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 1번 beginning 정도로 볼 수 있겠고, 5번에 1번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1번, 1번, 1번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 연결사 추론을 들어갈 건데, 자, 우리 연결사 추론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 짚어보고 갈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빈칸 같은 경우에 어디 있어요? 문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가운데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하단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잡아야 될 건 빈칸을 기점으로 앞부분에서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장문 논리에 관한 기준점을 잡는 방법, 총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결사 추론도 똑같습니다.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더라. 자, 여러분 지금 필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기를 따로 또 보내줄 거니까 우선 수업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무엇이다? 빈칸을 기점으로 앞부분에서 기준점을 잡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준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정사, 우리가 흔히 한정사라고 하면은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부정형용사, 소유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자고요.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부정형용사. 자, 그 다음 접속사와 접속부사, 또 대명사, 전문가, 특정 시점,
이 정도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정사, 접속사와 접속부사, 대명사, 전문가, 특정 시점 정도로 집약할 수 있겠다. 자, 특히나 우리 연결사 추론도 마찬가지고 중장문 논리도 마찬가지지만 빈칸에 관한 정답의 근거는 대개 빈칸 전후 한두 문장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그 이상 을 벗어나는 경우는 약간 삼가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방향을 잘못 잡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준점을 잡고 이 빈칸에 관한 정답의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정답의 도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빈칸이 하단에 있는 경우 이런 유형이 출제될 빈도가 높은데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빈칸이 하단에 있을 때 정답이 도출이 안 됐어요. 우리가 그런 문항을 흔히 수능에서 이야기하는 킬러 문항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답을 오히려 유도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시간을 뺏는 그런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우리 특히나 모든 시험은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나 이런 이제 빈칸 하단에 있을 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도출이 안 된다면 그런 문항은 여러분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문항이 되겠다. 자, 만약에 이렇게 빈칸에 하단에 있었고 정답이 도출이 안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범주라든지 또는 핵심어를 잡고 문두에 올라가서 이 범주랑 핵심어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과 겹치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 겹치는 부분이 이 빈칸의 정답이 되겠죠. 자, 이때 범주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사물의 개념을 분류함에 있어서 이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불인화, 범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핵심어를 잡고 이 문두에 올라가서 그 핵심어와 겹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잡게 된다면 그 잡는 부분이 빈칸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문제 적용하는 부분으로서 연습을 할 것이고, 자, 또 하나 수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중장문 논리에 관한 기준점 잡는 방법에 관련해선 필기를 따로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 메모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사 추론이고요. 전후 한두 문장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눈에 혹시 띄는 게 있다면 어디가 띌까요? 여러분 혹시 이 문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처음에 나와 있었던 few rarely ever take a course in public health. 여기서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빈칸이 중간 지점에 있는데 우리가 아까 함정사 같은 걸 잡기로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few textbook, textbook부터 잡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면 그 분야에서 교과서들은 공중보건에 거의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that do라는 부분은 이제 공중보건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공중보건이라는 것은 마이너한 주제입니다. 어디에서? 의료시장의 주된 이야기 속에서. 자, 지금 보면은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우리가 제가 빨간색으로 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공중보건은 뭐다? 마이너한 주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나옵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심지어는 그 수업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는 청강을 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와 똑같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더스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moreover와 우리가 더스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요? 전후 관계가 대상과 의미가 모두 동일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전후 관계가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열거인 부분에서 moreover 정답
1번으로 가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정답 1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instead부터는 더 이상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페이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자, 선택지를 보면은 열거와 역접과 그리고 따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빈칸을 기점으로 어디서 볼까? 라고 했을 때 둘 중 하나입니다. 뭐 첫 번째는 not부터 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렇게 명령문부터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본인들의 자유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위에서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밑에서 not부터 보더라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도록 손을 뻗으래요. 그리고 그룹에 기여하며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주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뻗는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 벗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손을 뻗는다면 그 보상은 굉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상이 굉장하다는 거는 좋은 의미죠. 플러스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가 하나가 문제인데 여러분 하이픈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병렬이 돼 있죠. A, B, and C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동격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부분과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앞부분과 같다라고 보게 되면 자, 결국에는 great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those who help will appreciate you. 그 다음 또 those who 더 읽을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단 하나만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A, B, and C라는 부분은 A와 B와 C가 결국 순접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 하나만 파악해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감사한다는 거죠. 그게 grea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빈칸 뒤를 봤을 때 당신은 또한 여기서 처음에는 우리가 열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또한 자 또한 스트레티지가 손을 뻗었던 게 너무나도 넓을 때 당신은 위험에 무릅쓸 수도 있다 또는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 한대요.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반대로 이번엔 뭐예요? 이번에는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두 개의 요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접속사는 누구예요? 바로 벗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도 마찬가지죠. 빈칸을 기점으로 어디서부터 잡을 것인가. 여기서 이제 크게 여러분이 잡을 땐 두 가지 부분입니다. 뭐 위드에서 잡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probably 아마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잡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probably부터 잡았습니다. with에서부터 잡는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일단 아마도 아이들이 뭐 하는 거,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 이런 부분이 계속되는 거는 당신이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무시해야 된다. 이거 문제 너무 쉽게 나왔죠? 그러므로 무시해라 이거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 되셨죠? 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맨 위에서부터 오는 건 절대 아니다. 연결사 추론의 경우에는 결국 뭐다? 전후 한두 문장에서 정답이 갈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가장 근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personal needs 여기도 되고 또는 food.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답에 관한 근거를 잡았을 때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은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가장 맞아요. 자, 푸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가족을 조화롭게 하는데 중요하대요. 그래서 가정의 푸드 매니저를 맡고 있는 누군가는 전형적으로 선호도라든지 혐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패턴들을 신경 써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새롭게 결혼한 부부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새롭게 결혼한 부부에서 혹시 느껴지는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가족의 조화에,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혹시 느껴야 될 거,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상하 관계라고 합니다. 상하 관계. 우리가 상하 관계의 경우에는 뭘로? 예시를 뜻하죠. 그래서 몇 번에? 정답 2번이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혼부부죠. 신혼부부는 협상을 해야 된대요. 방법을. 음식의 어떤 선택을 조인하고 또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가족의 음식 결정을 건설하는데 기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시로서 정답이 나오죠. 따라서 상하 개념으로서 정답은 for example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0번. 자, 이제 10번부터가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중장문 논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특히나 중장문 논리는 성균관대라든지 또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항공대의 이 중장문 논리가 한양대나 성대 나온다 하더라도 어, 정말 이상할 거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이 20번부터 중장문 논리를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가 정말 오늘 수업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빈칸의 위치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 빈칸 문제를 풀었을 때 기준점을 잡을 경우에 어디서부터 잡았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장문 논리에 관련해서 기준점 잡는 방법으로 기준점이라는 것은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부정형용사와 같은 한정사 또는 접속사와 접속부사, 대명사 또는 전문가, 특정 시점 이런 식으로 집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장문 논리는 빈칸을 기점으로 기준점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10번 문제에서 기준점을 잡는다면 어디에서부터 잡으시겠어요? 자, 여러분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초 정도를 드릴게요. 또, 그래서 지금 어떤 학생은 나띵에서 잡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인팩트에서부터 부르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어, 자, 이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인팩트부터 읽었으면 너무나 좋아요. 인팩트부터 읽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인팩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상 대부분의 인지 과학자들은 자, 지금 누가 있어요? while이 있죠. 자, 우리가 while의 경우에는 주절과 뭐 역접의 관계다. 주절과 무슨 관계? 역접의 관계다. 자, 최근 인공신경망 안에서의 이 발전을 찬사함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찬사하다라고 했으니까 톤은 어때요? 굉장히 플러스적으로 가죠. 지금 뭐 하고 있다? 발전을 찬사하고 있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알고 있다?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여전히 빈칸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플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고 있다?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진리에서. 자, 여기서 있는 진리라는 역할이 혹시 뭘까요? 진리에서라는 이 역할. 이 역할은 뭐죠? 부연 설명이죠. 앞문장을 뭐 하는 거? 부연 설명해 준 역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인공신경망은 오로지 어디서 오로지 뇌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에서만 이행을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었던 누구? 오로지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만 한다라는 거. 그죠? 자, 정말 찬사할지라도 제한된 부분에서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4번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취약하다, 취약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역할이 있어서 특정 부분에만 집중이 되는 걸 그런 걸 우리는 limited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정답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리미티드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자 11번에서 12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항공대 기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항공대는 이 문법이라든지 어휘에서 합격 불합격이 구분 짓는 게 아니다. 수능 5대 문법 정도만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보고 가더라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자, 문제가 길어도 여러분이 이거를 절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를 봤을 때 수능 5대 문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다면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1번이지. 시작하자마자 연구에서 동물의 사용은 때때로 반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번을 보는데 너무 쉬웠던 게 정답이 바로 나오죠. 왜? 자, 우리가 oppose라는 단어는 몇 형식으로 정말 많이 배우죠? oppose.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몇 형식으로? oppose는 3형식으로 많이 배웁니다. 그쵸? 특히나 우리 얘를 무슨 동사로 불러요? 자동사로 오인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관점으로서 우리는 배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다 알고 있을 텐데 oppose라는 이 단어와 구분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걔가 누구예요? object죠. 그죠? object. 어디 어디에 뭐하다? 반대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둘 필요가 있다면 하나 더 알아둘 필요가 있다면 누구를? be opposed to 플러스 명사. 요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지금 진행형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진행형은 틀린 걸 물어볼 수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지금 opposing 다음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because라고 하는 부사절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바로 12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1번에 where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1번에 where이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선행사가 나와야 되고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하다. 자, 그러면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면 뒤에 있는 문장 성분은 뭐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자, 뒤를 봤을 때 great use부터 deligible 문장 성분이 완전하죠.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2번. 자, 우리가 등위 접속사 뒤에 밑줄이에요. 그럼 무조건 뭘 물어본다? 병렬을 물어본다. 다시 한번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거 다 배웠었던 겁니다. 뭐다? 등위 접속사 뒤에 밑줄이다. 그럼 출제 의도는 뭐다? 무조건 병렬이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출제 의도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다? 병렬을 묻고 있는 거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2번 문제에서는 병렬이 올바르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걸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앞에 which라는 부분이 보이죠? 자, 얘는 누구와 병렬이 돼요? and which와 병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를 봐야 되는데 had performed successfully 이렇게 나오면서 누가? and가 있었고 이 and가 병렬이 되는 건 누구와 누가 병렬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부사는 부사와 병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를 2번을 무엇으로
부사로 고쳐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문제가 정말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3번 헤드 PP네. 자, 우리가 헤드 PP 정도가 나온다면은 틀린 거를 거의 물어볼 수 없다라고 했었고 여러분이 좀 의심이 된다면 그냥 과거 동사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도 됩니다. 충분히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would had prevented. 우리가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나오는 거는 사실상 마찬가지로 틀린 걸 물어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의 논점은 1번과 2번 정도가 논점이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3번에서 17번 우리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빈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장문 논리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저는 13번과 14번을 아마 여러분이 틀릴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난이도가 높고 반대로 또 정말 좋았던 문제가 13번과 14번 문제가 저는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어, 13번에 아마 여러분 선택지를 봤을 때 simultaneously와 previously가 아마 눈에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실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러분이 또 아마 눈여겨봤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빈칸이 하단에 있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정답의 어떤 근거, 기준점을 잡을 때 시발점을 어디서부터 잡겠어요? 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잡겠습니까? 여러분이 시발점을 잡는 데는 딱 10초 정도만 걸리면 됩니다.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디서 잡았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at the same time에서 잡은 학생도 있고 또 그 전문가가 말하는 부분에서 잡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at the same time과 또는 do you suggest that?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에서 내가 출발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하면 안 되는 건 뭐다? There is a lesson. 요렇게 문두에서부터 빈칸이 하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두에서부터 가는 습관은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는 뒤부터 읽었어요. 뒤부터. 뒤부터 읽었는데, 자, 전문가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늘 영어에서는 전문가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끝은 뭐가 아니다? 마지막, 그리고 클로징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뭐다? 계속적 과정의 단계래요. 뭘로 구성이 된? 생산적인 부분으로서 앞선 끝들로 구성되어지는. 자, 뭔진 모르지만 이 부분이 뭐로 구성된 요것까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잡고 갈 때는 뭔진 몰라도 계속적 과정이구나 라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박물관은 그들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퀄리티에게 그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빈칸하게 주면서래요. 자, 여기까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제가 컨튜닝 프로세스 여기를 이제 표기를 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뭐다? 이거 무슨 문제예요? 우리 올해도 이런 스타일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논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뭐 주절과 분사 구문은 분사도 마찬가지만 200% 뭐다? 순접 관계이다. 결국 이걸 묻는 문제죠. 다시 한번 주절과 분사 구문의 관계는 무슨 관계? 200%
순접의 관계다. 이거 너무나도 우리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됐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 진짜로. 자, 지금 보면은 박물관이 그들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이용한대요. 퀄리티에게 빈칸한 부분의 퀄리티를 그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they use their resource 라는 부분은 뭐랑 똑같은 거고, 자, 여기를 제가 다 지울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볼 수 있었던 요소는 누구?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 같은 거죠. 자, 그럼 어디는 creatively라는 단어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죠. 됐습니까? 결국 정답은 뭘 골라라. 이 단어를 골라라. 라는 문제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결국 주절과 분사구문의 관계를 고르는 거예요. 자, 우리 창의적으로 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창의적.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창의적이라는 말이 어떤 사고력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논리에서 이런 걸 너무나도 좋아하죠. 특히나 이 GRE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분들인데, 창의적이다. 창의적이다. 동시에 실현되지 않고 인지되지 않았던 거다. 동시에 실현되고 인지되었던 거다.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동시가 아니죠. 이전에 실현되지 않았고 인지되었지 않았던 거를,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창의적이라고 부르죠. 우리 창의적이라는 사고력은 기존에 없던 게 있던 걸로 나오는 걸, 이런 걸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존에 없던 게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부른다? 창의적이라고 부른다. 자,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선택지 몇 번밖에 없습니까? 3번밖에 없죠. 문제를 너무나도 잘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두고두고 봐주셔도 너무나도 좋은 문제입니다.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을 좀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선택지에서 장르 계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장르 계약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몇 번과 몇 번이 소거돼야 돼요. enumerate 라는 단어와, 그죠? specifies. 이 단어는 지워야죠. 왜? 결론은 이 두 개 단어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야죠. 근데 이 단어를 한번 지워보니까 눈에 띄는 게 2번과 3번이 어때요? 느슨하게 하다와 엄격하게 하다는 대조관계라는 거 느껴집니까? 결론은 정답의 2번과 3번이 대조되는 관계라면 둘 중 하나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볼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기준점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기준점을 어디에서부터 잡으셨어요? 기준점 잡는 데는 여러분이 10초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죠. 완벽합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장콕토에 따르면, 몰라도 돼요. 전문가에 따르면, 전문가에 따르면 이게 기준이다. 됐습니까?
유일한 명령이래요. 유일한 명령. 자, 여기 또 뭐 세르게이부터 끝까지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요약하면 결론은 유일한 명령이 다음과 같대요. 나를 놀라게 해라. 결론은 이 전문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갈 거는 나를 놀라게 하라라는 것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나를 놀라게 하는 게 요구의 어떤 종류래요. 빈칸하는. 자, 그다음 또 하나 우리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콜론이죠. 우리가 콜론이라는 것은 전후 관계가 순접이다, 역접이다. 콜론은 순접의 관계입니다. 자, 이어서 그럼 놀라움을 바라는, 원하는 청중들은 예상된 놀라움을 요구하는 게 아니래요. 오로지 완벽하게 다른 놀라움이래요.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답은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다른 놀라움이 들어가야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물론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으나, 그 부분까지만 생각을 할 수 있고, 정답이 도출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장르 계약이 뭔지 모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때 어디로 가는 거다? 핵심어를 가지고 위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어라는 거는 장르 계약이 뭘까?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모더니스트 예술은 장르의 개념을 종종 공격합니다. 우리가 선택지에 봤던 건데. 장르는 계약이래요. 여기 일단 나오죠. 장르는 뭐다? 계약이다. 누구와? 아티스트와 소비자 사이에. 즉, 협약인데 어떤 이런 수단들이 특정 미적 추구를 위해서 배치가 될 거라는 협정이래요.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장르 계약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나 20세기에 이러한 계약은 이러한 계약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뭐하다? 열려있는 조건입니다. 아, 결국엔 이게 뭐다? 열려있는 조건이구나. 결국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라는 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열려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말과 또 하나 완전히 다른 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놀라움에 있어서 열려 있어야 되고 달라야 된다면 그런 장르 계약이 엄격해야 돼요? 아니면 느슨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여기 for instance를 더 있는 게 아니라 장르 계약이라는 게 열려 있어야 되고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르 계약이 엄격해야 열릴 수 있을까? 아니면 느슨해야 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엄격해야 같을까? 아니면 엄격해야 다를까? 아니면 느슨해야 다를까? 느슨해야 좀 유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겠죠. 따라서 open terms와 different를 의미할 수 있는 값은 장르 계약을 뭐 해라? 느슨하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만 고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예요. 됐습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정말 여러분에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장르 계약이 다르다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다르다라는 게 일단 우리 빈칸에 들어가야 됐었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게 열려있는 조건이래요. 그러면 열리고 또 다르려면 장르 계약은 어때야 될까? 느슨해야 될까? 엄격해야 될까? 엄격하다면은 열려 있다든지 다를 수는 없겠다. 그러면은 느슨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정답 2번이겠구나. 이렇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고 틀리느냐가 합격, 불합격을 나뉘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13번과 14번이요. 자,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이번엔 빈칸이 거의 뭐 상단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거의 하단까지 다 읽었는데 자,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다 읽을 수도 있어요. 다 읽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고 정말 정답에 도출이 안 된다. 계속 사고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읽어야 되겠지만 절대로 모든 문제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빈칸이 네 번째 줄 정도 있는데 자, 맨 위에 저는 처음에 얘가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눈에 띄어서. 자, 중요하다. 정보 시대에서. 뭐가? 지식과 정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지식과 정보의 차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거. 또 학술지에 출판되는 것들은 정보래요. 이게 정보구나. 그 다음에 지식은 빈칸으로 건설되어지는 어떤 거래요? 일단 우리가 찾을 건 뭐다? 지식이다. 지식은 뭐다? 빈칸하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찾을 값은 뭐다? 지식은 빈칸하다. 우리가 찾을 건 뭐다? 이거다. 됐습니까? 자, 이것은 뭐에 관련된 것이다? 뭐에 관한 것? 학식에 관한 것이래요. 정보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에요. 자, 정보는 오늘날 즉각적으로 얻어진대요. 그러나 지식이라는 거는 연구에 수십 년이 걸린대요. 일단은 첫 번째 찾았다. 그게 뭐다? 수십 년이 걸리는 거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미진의 우리 역할이 뭐죠? 이미진의 역할. 우리 suppose. 이미진의 역할은 뭐다? suppose. 그 다음에 consider. 이미진이 문장 가운데 있다면 앞문장을 부연 설명한 요소다. 됐습니까? 자, 부연 설명은 요소가 되더라. 자, 그러면 앞문장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겠네요.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이상한 사고가 전문가의 모든 연구를 없애버렸다는 걸 상상해보래요. 자, 뭐 하는 동안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전문 지식을 재건설하는 데 시간이 걸릴까? 뭐 하기 위해서? 그 연구가 다시 진보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의문점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답변 강조입니다. 자, 아마도 수십 년이 걸릴 거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죠? despite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 왜냐면 어차피 to take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시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빈칸에 관한 부분은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만 읽었었어요. 그만 읽었는데 일단 우리가 학술지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사실 페이퍼 다 아니죠.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학술지나 페이퍼 그리고 다큐멘터리즈 같은 경우 다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건 우리가 정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 지워지니까 정답은 4번이긴 한데 전문가들의 이런 정신이라는 부분이 시간이랑 저는 딱 와닿다고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요 부분이 어디 있는가 눈으로 봤는데 자, 제가 아까 물음표도 뭐다? 답변 강조다. 그랬을 때 그들은 전문가와 말을 하는 것이다. 뭐 학술지를 읽는 것보다는 더 올바르게는 뭐다? 결국 지식은 어디에서? 여기였죠. 지식은 학자의 머리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결국에
이 빈칸이라는 거는 이것도 들어가고, 그죠? 또 누구? 얘도 들어가고, 또 누구? 결정적인 거는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다? 확실하게 4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16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마 16번도 많은 학생들이 좀 오답을 많이 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16번 1번에서 4번을 보는데 저는 사실 눈에 띄었던 선택지가 이 부분 열거 역접이라든지 아니면 순접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빈칸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기준점이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어디에서 여러분이라면 잡겠습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준점을 잡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10초 정도 드릴게요. 기준점 어디? in addition. 그죠? 이거를 가장 멀리 올라가면은 for example까지 가는데 이거는 좀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고 in addition이 가장 정확하죠. 우리가 열거라는 경우는 결국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겠다. 이거에 불과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더비교급은 제가 저자의 200% 주장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은 우리 건대에서도 이미 논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과 더 플러스 비교급은 무엇이다? 저자의 무조건 주장이다. 그러니까 주제문인 거예요. 자, 당신이 대중들 사이에서 목격하는 의견 합치일수록 당신은 따를 것이다. 그들의 리드를 비록 뭐 할지라도 당신이 처음에 그들과 의견을 달리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시사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 의견이 다르다.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 거를 수용한다. 이 말이죠. 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자, 이러한 이유로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거 therefore잖아요. therefore. 됐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지워야 되겠죠. 강조구문이니까. 그러므로 신문하는 사람들은 피의자에게 빈칸하라고 말을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당신이 그들에게 처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맞다면 그들을 따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순접이다, 역접이다. 역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왜? 앞에서 내가 그들과 의견이 다르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 우리가 3번과 4번으로 정답이 도출이 되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야죠.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빈칸의 근거를 어디서부터 잡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근거를 잡을 때 어디에서부터 잡으시겠어요?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마 눈에 크게 두 가지가 들어올 거예요. 그쵸? 여기와 또 어디? In the airline business. 이 부분이 들어오죠. 저 일단은 while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마 잡기 쉬웠을 거고요. In the airline business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예시이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을 예시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while부터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손을 씻는 그 필요성이
뭐의 여지가 있다? 의문점을 제기받을 여지가 있대요. 뭐와 함께? 오늘날 살균제가 출현한 것과 함께. 그런 반면에 전통적으로 수술팀이 이러한 절차를 준비시키는 역할은 부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항공 분야에서도 또 다른 예시죠. 오피서가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work around inspection before take off. 이륙하기 전에 한 바퀴를 시찰한대요. 빈칸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손을 씻는 거. 이륙하기 전에 한 바퀴를 돌아보는 거. 그런 거는 빈칸이다. 자,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것은 직원으로 하여금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경외로운 책임감을 준비시킨 거래요. 모든 이때 영혼이라기보단 사람이라고 할게요.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 안전한 목적지로 데려가려고. 자, 그러면 빈칸에 뭐가 나와야 될까? 자, 자주 그들이 잘못된 거를 발견해서 손을 단순히 씻는 게 의료 살균제가 있는데 뭐 잘못된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죠. 2번. 그들이 잘못된 무언가를 거의 발견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일단은 세모. 2번. 거의 항상 잘못된 걸 발견한다? 아니죠. 4번. 3번과 4번은 동의어예요, 이거. 3번과 4번은 동의어다. 그러니까 3, 4번은 동의어라서 지웠다면, 아, 잘못된 걸 발견해서가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거구나. 그런 부분이 오히려 책임감을 얹혀주는 거구나.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중장부 논리를 기준점을 잡고 나아갔다면 좀 더 빠르게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점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고, 우리가 항공대 지금 기출을 항공대를 위해서 분석한다기보다는 우리 학생들 중 한 명이 항공대를 또 지원을 하길 원했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중장문 논리에서 너무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대를 지원하든 안 하든 특히나 어디에서 이 중장문 논리와 연결사 추론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번에서 30번 이제 독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너무 길죠? 자, 일단 제가 밑에 하단에는 이제 지금 페이지를 너무 내려야 되니까 보지 않고 있는데 타이틀과 또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를 고르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죠. where이 나왔으면은 무엇을 선행사 있고 뒤에는 문장이 완전해야죠. 완전합니다. 2번 in return to 그냥 뭐뭐의 대가로라는 뜻이죠. in return to 무슨 뜻? 뭐뭐의 대가로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대가로 문법적인 걸 묻는 게 아니죠. 수능 5대 문법 정도만 알면 됩니다. escalate라는 거는 전체 into와의 호응 관계를 갖죠. 뭐 알든 모르든 나중에 결국 알게 될 텐데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B번. 지금 잘못된 오해로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 오해가 여전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B번에 PP로 바꿔야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19번에 4번. 쉽게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은 청자가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번역만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짓는데 가장 좋은 패턴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관한 글이 뭐에 대해서 정말 좋은 패턴이다? 단순히 번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글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 You are trying to treat a passenger equally and professionally.
as a new crew member. 당신은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승객이 동일하고 전문적으로 어, 대접하려고 새로운 크루 구성원으로서. 자, 그러나 동그라미, 당신이 철저한 트레이닝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한 부분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데 그 상황이 뭐예요? A passenger finds something you said or did offensive. 당신이 말했던 것 또는 불쾌하게 했었던 무언가를 발견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대요. 그거는 종종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발생이 된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역접을 기반으로 말하는 거 뭐예요? 오해로 인해서 뭔가 발생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여기서 글을 이해하면은 문제점에 관한 글인가? 이게 글을 이해하는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는 번역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은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상황이 직면했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 불쾌한 어떤 부분의 상황을 마주했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난다? 오해 때문이구나. 오해? 잘못된 부분이네. 이게 뭐다? 문제점인가? 늘 똑같아요, 패턴은. 그것은 언어 장벽일 수 있고, 예시죠. 뭐, 연령대의 차이일 수도 있고, 잘못된 오해일 수도 있대요. 자, 여러분. when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여러분이 다 얻어가는 거예요. when의 역할이 뭐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when의 역할은 뭐다? 시간, 주권 부사절이. 부사절은 무슨 역할을 한다? 앞문장을 부연 설명한다. 늘 이야기하지만 시간 주권 부사절은 무슨 역할이다? 앞문장을 부연 설명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오해가 발생된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잡아야 될 건 타이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강약 조절을 한다면 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We feel offended by someone. 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불편함을 느꼈을 때 We get angry. 우리는 화가 나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길 원한답니다. 자, 똑같죠? 시간 조건 부사절은 뭐다? 부연 설명이다. You say something to a passenger. 자, 당신이 어떤 것을 승객에게 말을 했다면 그 갈등은 이미 진행 중이래요. 자, 우리 아까 또 나왔죠? Suppose, imagine, consider, 앞문장 부연 설명. You have kindly asked a passenger to fasten the seat belt. 자, 당신이 상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거. 자, 근데 화가 난 모습으로 또 이런 코멘트로의 답례로 당신은 화가 날 거래요. 뭐 승객의 반응으로부터.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갈등으로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해에서 시작해서 그게 뭘로? 갈등으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문제점에 관련돼서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Here is what you have to do. Here is what you have to do. 이게 뭐예요? 여기 당신이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게 다 뭐다? 해결책이다.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다 뭐다? 해결책이다. 됐습니까? 자, 다 끝났더니 이제 뭐래요? That is why. 다 끝났더니 뭐라 한다? That is why. That is why. 따지면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 그 결과, therefore랑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의 처음 반응은 다음과 같아야 된다. 어디에서부터 오해가 왔을까? 자, 심지어 문화적 충동도 이런 사소한 오해로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므로 큰 문제로 발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또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뭔가로 불편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고정관념으로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정관념이 코멘트에 분명히 됐을 때 갈등은 움직이더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뭘로? That is why.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you have to find the misunderstanding. 자, 가능한 한 빨리 뭐해라? 오해를 파악해서 오해를 해결해라. 결론은 이거죠. 진짜 이게 좀 너무 시간을 뺏는 글이긴 한데 해결책은 오해를 빨리 파악해서 해결을 해라 이거죠. 자, 보면 이게 지금 언제 이런 프로페셔널리즘의 오해로 격려되는가? 아니죠. 지금은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3번, 어떻게 기존의 갈등이 악화되는 걸 막는가? 이게 뭐예요? 주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책은 뭘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다?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뭐에서 여러분이 진짜 독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번역을 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2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문이죠. 그리고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제문만 잡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문두에 when이 나오면 상황이시죠. 자, 젊은 경찰관이 처음에 유니폼을 입을 때면, 다소 뭐라고 느낀대요? 낯설고 이질적이라고 느낀답니다. 그러나 역접이죠. 다른 사람들의 그 유니폼을 다소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반응을 한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경찰관이 유니폼의 일원으로 느끼도록 도와주고 또 그 역할에 편안하게 해준대요. 자, 결국엔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였다? 유니폼이었다. 그죠? 유니폼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유니폼의 핵심이래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열고를 이어지고 있죠. 결국엔 유니폼의 역할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그래서 1번이다. 쉽게 1번으로서 정답이 나오죠.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빈칸을 또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타이틀을 묻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줄에서 빈칸, 심지어는 지금 의문점이 나왔어요. 의문점의 역할 중 하나가 뭐다? 답변을 여러분에게 유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빈칸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빈칸은 뭐일 가능성이 높다?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엔 21번과 22번은 동시에 풀린 문제가 되겠죠. Which come first, the site or the plan for the house? 어떤 것이 먼저인가? 사이트냐, 플랜이냐? I advise my client. 나는 고객에게 빈칸임을 조언할 거래요. This allow you to design a house to fit the land.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땅에 집을 알맞게 짓도록 해줄 거래요. You wouldn't buy a log. 당신은 러거를 사면 안 된대요. 그러고 나서 어떤 방에다가 그거를 이유에 맞출지 그걸 하면 안 된대요. 바로 나오죠. I believe a house should grow from its site. not a 법비죠. 나는 집은 뭐로부터? 사이트로부터 자란다라고 믿습니다. 이거죠. 뭐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바로 뭐가 나와요? 예시가 나오죠. 끝났네. 그러면 결국에 이 빈칸에 들어갈 답은 뭐가 나와야 돼요? 사이트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처음에 뭐 해야 된다? 처음에 사이트를 고려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라? 지금 사이트에 맞도록 해야 되겠죠. 3번이죠. 참고로 여러분 디자인의 어용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디자인은 어떻게 A for B가 됩니다. 그래서
A를 B에 맞도록 설계하다 이런 의미고 우리가 수동태적으로 봤을 때는 be designed for B라고 했을 때 어디 어디에 맞도록 설계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의문점을 통해서 답변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논리를 뭐라 부르냐면 흑백 논리라 불러요. 이런 논리를 우리 뭐라 부른다? 흑백 논리라 부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백 논리는요. 나데이 법비죠. 그죠? 흑백 논리는 나데이 법. 영어가 이분법적 사고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흑백 논리예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과 4번은 또 이번엔 문장 삽입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소 당연히 잡아야죠.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내용물을 뭐 이메일이나 인트라넷 또 회의 기타 등등에 반복을 해라. 주저없이 반복하라고 한다는 것은 앞문장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반복이라는 개념이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반복해라 라는 이 부분 주제문으로 너무 유도하는 거 아닌가. 이거 주제문 너무 유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 확답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People are distracted. 사람들은 막 정신이 산만하대요. 혼란스럽대요. They are distracted. 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정보가 어디에나 있으며 연관된 메신저가 전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even if 비록 이런 정보의 조각이 성공적으로 전달되더라도 그게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게 주목된다거나 이해된다거나 또는 internalize 내면화된다거나 뭐 생각해 볼 만한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It may just be forgotten or neglected. 그것은 무시될 수도 있고 또는 잊혀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repetition에 관련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this is why. 그래서 그 결과 또는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가 말하기를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죠. 심지어 그 전문가가 전달한 내용이 중요한데 반복이 뭐다? 도와줍니다. 아, 이거 너무 쉬웠어요, 문제가.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더 안 읽어도 되죠. 왜? 우리가 10원 앞까지만 해도 뭐가 없었어요? 반복에 관련된 게 없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러므로 결과 전문가가 시사해주는 부분이 뭐예요? 반복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D번에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주제는 2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걸 고르라고 하네요. 자, 추론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내용 일치는 크게 뭐와 뭐로 나뉜다? 주제 기반형과 또 근거 기반형으로 나뉘죠. 다시 한번. 내용 일치라는 것은 결국 뭘로 나뉜다? 주제 기반형이냐 아니면 근거 기반형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따라 내가 주제 기반이냐 아니면 근거 기반이냐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으면서 이거 근거 기반이겠는데 이건 진짜 주제 기반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문제의 정답률도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내용일지 유형은 주제 기반형이냐 아니면 근거 기반형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철학가인 플라토가 생각했어요. 윤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악은 무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고 잘못된 걸 믿었기 때문이래요. 자, 지금 플라토에 대한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부연 설명을 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이 올바르다고 믿는다면, 하지만 이렇게 믿는다면 it follows 대절. 다시 한번 이거 표현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얘 원래는 지금 통념만 아니면 이게 주제문인데 it follows that 뭐뭐라는 결론에 이르다. 이거 핵심적인 문장에서 원래 나오거든요. 어떤 결론에 이르요? 하지만 만약 그게 올바르다는 부분에 믿는다면 우리 어떤 결론에 이른다? 우리는 당연히 그걸 할 거래요.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Now,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플라톤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뭐함으로써? 경험에 호소함으로써. 그러면 또다시 예시가 나오죠. 이런 걸 우리 뭐라 불러요? 아, 이 글은 통념, 비판, 반박에 관한 글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아, 플라톤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 플라톤은 모든 무지는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플라톤의 경우에는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무지하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를 저자가 비판하겠다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근거 기반이라기보다 뭘로? 주제 기반형이 높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if I know that I should not have that 이렇게 고르는 게 더 읽는 게 아니에요. 아, 통념 비판 반박이었구나. 아, 그러면 선택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If you know, you will never do ever these days. 만일 당신이 알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오늘날 사악함을 악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맞지 않아요? 아니죠. 주제 기반이잖아요. 플라톤 입장이잖아요. 자, 고대 그리스에서 윤리학은 뭐와 관련이 없다? 아는 것과 관련이 없다? 아니죠. 관련이 있죠. 3번 플라톤은 유명한 문구 모든 악은 무지이다 라는 것은 질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대요. 이게 정답이죠. 됐습니까? 이거 실수하면은 1번으로 이제 고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1번은 뭐가 틀린 거예요? 우리 오늘날이라는 관점과 어떤 관점?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점은 이건 플라톤의 관점이고 오늘날은 우리의 관점이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사실 몇 번? 25번의 정답의 3번은 단순 내용일치보다는 뭐다? 주제 기반형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2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내용 추론이죠. 자, 우리가 뒷내용 추론의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어디가 중요하다? 하단이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뒷내용 추론의 경우는 어디가 중요하다? 하단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저는 여기 본다면 요 정도부터 봐줘도 괜찮지 않을까. 운동은 또한 어떤 조직의 집단적인 지적 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Fit employees. 건강한 직원은 훨씬 더 유능합니다. 앉아서 일하는 직원보다 뭐 하는데? IQ를 움직이는데. 자, 그러니까 건강한 직원이 훨씬 더 유능하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사의 경쟁력이 창의적인 지적 마력에 있는 회사에 있어서 이러한 유동성,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라는 것은 지식을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러한 유동성이라는 것은 전략적 이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갑자기 연구소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소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그래서 뭘 해결해 줄 수 있대요? 문제 해결 능력과 이런 지능과 심지어는 기억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뒤에 나올 내용은 뭐예요? 회사를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연구실을 말하니까 똑같이 뭐를? 회사도 그러니? 라고 할 수 있는 정답 3번이 되겠죠. 이게 연구실에 나오는 내용을 또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가치가 있다? 뭐 동일한 부분이 업무 환경에서도 그대로인지 한번 확인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인퍼 문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할 게 뭐다? 우리 아까 25번이었나요? 내용 일치는 뭐와 뭐다? 주제 기반과 또는 근거 기반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문이 있으면 다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장문이면 2분의 1일지 3분의 2까지인지 읽고 정답이 안 나오면 항상 뭘 한다? 스캐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2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항상 그리고 여전히 성공의 필수적인 역할일 것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내용일치에서 중심 소재를 잡아보면 우리가 지금 누가 의사소통 능력이 뭘로써 이 친구가 중심 소재이구나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을 정보로 생각을 해라. 어느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죠. 의사소통 능력은 결국 뭐다? 양방향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뭐다? 양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전달로 구성이 된대요. 한 타깃을 둔 청중에게. 그리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양방향이죠. 이걸 into direction, 양방향이다. 양방향이구나. 끝.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복잡합니다. 분사고문이죠.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다이얼로그까지. 자,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은 복잡하다. 복잡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양방향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게 다 뭐예요? 양방향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잡은 거는 사실 뭐밖에 없어요. 의사소통 능력은 양방향이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잡을 거는 의사소통 능력은 양방향이다.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됩니다. 여기도 더 뭐 best overall practice for success is to first select 더 아니에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도 주제 기반인 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근거 기반이라면 애초에 던져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자, 27번 문제를 보면 의사소통 능력은 유창함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유창함이 아니라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방향을 필요로 하는 거죠. 2번 말하는 사람은 의사소통이 중심이다. 아니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의사소통은 뭐다? 양방향이다. 3번 의사소통의 성공은 정보가 전달되는데 뭐에 달려있어요? 상호 교환해야죠. 그렇죠. 정확하게 떨어지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다? 주제 기반이다. 자, 28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용 일치를 묻고 있는데 이 문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주제 기반이라기보다는 어, 근거 기반형이 되겠습니다. 좀 보시죠. 자, 아마란스가 정원의 자이언트래요. 자, 페루나 뭐 아프리카, 인도에 토착한 이것은 대부분의 다른 식물들보다 우뚝 서 있대요. 자, 일단 이 부분도 저는 표시하겠습니다. 왜? 어, 어디에 뭐 우뚝 섰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몇몇의 형태는 12피트로 크대요.
수치도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고대 이래로 이런 것도 표시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근거 기반의 핵심입니다. 아마란스가 식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식물로도 있어도 돼요. 부분적으로 식용이 된 이런 씨앗들은 다음 페이지 멕시코 동굴에서도 발견이 됐고요. 곡물 나달은 잉카인들을 위한 주식이었대요. 또 아마란스는 또한 열고도 어디에? 근거 기반으로 나옵니다. 아즈텍 성집자들에 의해서 먹었대요. 그리고 또 그들은 꿀과 혼합을 해서 어떤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숭배자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먹도록 했으며 카톨릭은 이러한 의식을 목격한 카톨릭은 아마란스의 이런 재배를 멈추려고 했었대요. 아, 여기도 체크해야죠. 성직자들은 이거 멈췄구나. 청교도인들은. 모함으로써 사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들을 재배하는. 그러나 이런 것도 나오겠죠. 일부 종이 재배에서 벗어나서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아마란스가 유럽으로 나아갔대요. 그만 읽어도 되겠죠. 자, 선택지를 보면 아마란스는 식용할 수 있는 식물에서 거리가 멀다. 아니죠? 식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선택지가 만들어질 때 근거 기반이라는 게 보이죠. 2번 카톨릭이 아마란스의 존재를 환영했다? 아니죠. 금지했죠. 재배하지 말라고. 아마란스가 재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죠. 4번 야생에서 사람들의 돌봄 없이도 자라더라. 정답 몇 번? 4번이죠. 심지어 3번과 4번은 대칭이 될 수도 있죠. 또 하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근거 기반이라 부른다. 마지막 29번과 30번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사 추론이 하단에 있고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을 때 과연 다 읽어야 되느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용 일치가 있고 또 연결사 추론이 있는데 근거를 잡으면 되나? 자, 여러분 내용 일치 때문에 조금 더 근거를 잡을 때 위로 봐주는 게 좋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적어도 요 정도부터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됐습니까? 무조건 위에서부터가 아니다. 내용 일치가 있다고 해서 항상 문제를 보고 내가 지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지문을 어떻게 풀어내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우리가 연구가 보여줍니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중요하죠. 평균 미국의 가정은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함으로써 채식주의 식단을 채택함으로써 뭐라기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꾸기보다 자 일단 우리가 어디에 표기를 할 거냐면 more than에다가 표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아까 제가 오늘 항공대 기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흑백 논리. 우리가 흑백 논리라는 거는 흔히 말했을 때 not A 법 B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비교급 비교도 흑백 논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흑백 논리는 내용일치에 있어서 출제 기반이 돼요. 다시 한번 뭐다? 이런 요소가 어디에서는 내용일치에선 근거 기반형으로 출제될 여지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일치에선 이런 흑백 논리를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공장의 농업은 심지어 물을 더 낭비하는 거예요. 화석 연료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기해 줬어야 됐고, 그 다음에 농업은 87%의 물을 매년 담당한대요. 자, 이런 수치적인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우리 항공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치가 나올 때 내용일치에서 항상 출제하는 학교는 어디다? 한국 외대다. 제가 외대 강의할 때 늘 수치를 진짜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공대뿐만이 아니라 한국 외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농업이 87%를 차지한대요. 자, 그리고 25갤런이 걸린대요. 1파운드를 생산할 때 수치가 계속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2,500갤런이 필요하대요. 육류를 생산할 때는. 자, 웬 구체적 진술이네요. 물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요청을 받아요. 차량을 청소하지 마세요. 또 잔디에 물을 주지 마세요. 오히려 뭐 해라? low flow shower head를 사용하세요. 자, cutting back on meat consumption.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게 더 많은 물을 줄이는 거다. 결론 뭐예요? 인에디션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육류를 소비하는 걸 줄이는 게 더 많은 효과가 있다. 이걸 말해줘야죠. 역접이 맞겠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 말하는 건 뭐였어요? 곡물 1파운드 생산 시 생산은 뭐다? 1갤런이다. 반대로 육류 1파운드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25갤런이었죠? 여긴 뭐다? 2,500갤런이에요. 차이가 몇 배예요? 100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물을 그렇게 하기보다 뭐 해라? 육류를 줄여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일지. 자, 채식주의 식단을 채택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어디에요? 바로 흑백 논리. 비교급 비교에서 나왔죠. 자, 육류는 값이 비싸다. 터키보다. 모릅니다. 우리가 터키를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3번. 농업이 미국의 물 소비에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책임지고 있는 거 맞죠?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예요? 87%나 차지하고 있죠. 자, 4번.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니죠? 뭘 줄이는 게 사실 최고의 방법이에요? 차라리 육류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사실 4번도 비교 논점에서 출제가 된 관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30번도 뭐예요? 주제 기반이라기보다는 근거 기반형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근거 기반형들은 애초에 이렇게 시그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에 근거 기반형 말고 우리 주제 기반형은 어땠어요? 문제를 보면은 자, 어때요? 근거 기반형에 비해서 주제 기반은 시그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히려 주제만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공대 기출을 통해서 이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근거 기반과 또 주제 기반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배웠는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장문 논리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다? 연결사 추론을 포함해서 기준점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고 제가 기출 시즌 이전에 이 기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도 세세하게 다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길 바라면서 항공대 원서 접수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꼭 반드시 원하는 성적을 받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